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 겁니다. 절대로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이 영상은 부의 사다리를 오르는 여러분을 성공하지 못하게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는 심리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난히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는 걸까요? 서양에서도 타인의 불행은 꿀맛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는 남의 불행을 본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는 뇌의 구역이 활성화되었고, 같은 처지의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뇌의 구역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리짓는 사회성 있는 종족들이죠. 무리 안에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무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과 비교하고 자신을 평가하곤 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입사 동기가 예쁜데 집안도 좋고 말투도 귀티가 나서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일도 잘해서 성과도 좋은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평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성과도 예쁜 애한테 밀리는 나는 빛나는 인생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쟤는 좋겠다, 부럽고 짜증나네, 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 하면서 그 예쁜 동기를 그냥 어나더 레벨로 분류하고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름대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죠. 여기서 조금 나아가서 배가 아픈 것을 넘어서서 너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친한 친구가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해서 8천만 원을 벌었다는 자랑을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배가 아파서 잠도 안 오고 그냥 세상이 막 싫어지더래요. 나는 1년에 남편이랑 둘이 번 거 꼬박 모아야 3천만 원 겨우 모으는데 투자로 단번에 8천만 원을 벌었다는 게 말이 돼? 너무 배가 아프고 세상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세상에 대한 불만도 품었다가 질투심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친구도 벌었는데 왜 나는 안 되겠어? 나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부동산 관련 책과 강의를 섭렵하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8천만 원 친구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수도권에 투자한 아파트도 많이 올라서 돈을 꽤 번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이라면 시기심을 잠깐 느끼기는 하지만 잊어버리거나 동기부여 삼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불행이 인생의 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니 자신의 인생은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마음속에 욕구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욕구 불만과 열등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보다 잘 나가고 행복해 보이는 타인들을 자신의 처지로 끌어내리고 싶다는 강력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시궁창이니까 같이 시궁창에 빠지자는 논리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걸리게 되면요, 인생이 아예 망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표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불행에 맞춰져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그것도 아주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난 무서운 사건이 있었죠. 일명 기계교 사건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름이는 참 예쁘고 공부도 잘했다고 해요. 아름이 엄마는 학부모 모임에서 영준이 엄마를 만나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거든요. 영준이 엄마는 아름이가 영준이보다 공부를 잘하는 게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름이 엄마에게 접근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기계교라는 것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아름이 엄마가 완전히 넘어오자 문자로 지시를 해서 무조건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 지시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아름이가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수위가 강해지더니 아이 잠을 못 재우게 만든다거나 한 달 동안 매일 라면 한 끼만 먹게 한다거나 엄청나게 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대를 지시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이와 그 동생까지 죽이라는 지시까지 내리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운 여자죠. 남을 끌어내리려는 습성을 숨기고 살아오다 자신의 아이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타인을 망가뜨리면서 쾌락을 느꼈던 악마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것은 이 학부모가 전과도 없는 평범한 한 아이의 엄마였다는 사실이죠. 범죄 사례는 또 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그 비싼 돈 써가면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잠 못 자가면서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고 무슨 힙합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한국 와가지고 유명해지고. 근데 그게 만약에 거짓으로 밝혀진다 그러면 너무 의혹이 짙기 때문에 정말 허탈해질 것 같습니다. 유명인을 비난하고 지나치게 끌어내리려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이상할 만큼 끝까지 고집스럽게 장시간에 걸쳐서 집념을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용서 못해 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들여서 유명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유명인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결국 유명인을 공격함으로써 쾌감을 느끼고 또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이 저 위에 있는 잘 나가는 유명인을 무너뜨렸다는 그 카타르시스를 맛보기 위한 천박함 아닐까요? 유명인들을 향한 화살이니까 나랑은 상관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의 천박한 공격성은 반드시 주변을 향해서도 뻗칠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나는 사기 안 당할 거야. 내가 어떻게 사이비 종교에 빠지겠어? 멍청한 것들이나 빠지지. 여러 무리들이요. 작정하고 덤비면 절대 100%라는 건 없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독감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레이더에 걸린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예방책과 이 악마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을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자랑이 엄청난 독이 됩니다. 함께 가자라는 말은 결국 누군가는 성과가 낮고 누군가는 성과가 높아도 다 함께 포용하는 그런 평등함을 기본 전제로 갖고 가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함께 가자라고 하는 문화는 뭔가 특별한 성과를 내거나 특출나게 잘난 사람들을 시기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나와 동등하게 만들려는 그런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더 쉽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돈 자랑을 하는 연예인들 보면 누군가 신고를 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특출난 성과를 보여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소문이 돌죠. 인성이 안 좋다더라.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을 했다더라. 누구 조카라더라. 뭐 이런 카더라요. 그래서 우리가 특출나게 예쁘거나 엄청난 성과를 낸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칭찬을 하면 손을 저어가면서 아니에요 한다거나 미친 듯이 노력해서 고시에 합격해도 그냥 운이 좋았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라고 대꾸하는 걸 겸손하다고 여겨요. 이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 행위거든요. 배 아픔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자랑, 특히 돈 자랑은 절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숨어있던 악마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말이죠. 두 번째는 험담, 남 탓, 무시하냐고 발끈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입으로 뱉는 말들 중에 40% 이상이 남에 대한 험담, 약점 잡기, 남 탓이라면 위험합니다. 타인을 헐뜯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 허세를 부리는 사람,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쉽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엄청 낮고 열등 컴플렉스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런 사람의 시선은 자신에게 향해 있지 않고 항상 남을 향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무시당할 것 같은 불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약점을 함부로 타인들에게 드러내고 깎아내려서 자신과 같은 레벨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인생이 시궁창인 게 본인 탓이라는 것도 모르고 죄다 남 탓과 국가 탓, 부자들이 탐욕스러운 탓으로 돌리죠. 유영철은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게 여성들이 몸을 함부로 놀려서 라고 했잖아요. 범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남 탓입니다. 열등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뜻도 없는 말인데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 방어 심리가 작동해서 공격적인 태도가 표출됩니다. 회사나 가정에서 쌓인 욕구, 불만이 사소한 일을 참을 수 없게 만들고 만만한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을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초점이 자신에게 향해 있지 않고 항상 남의 약점을 향해 있다면 뭔가 수가 틀렸을 때 남을 공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강가에 있는 정갈은 강을 건너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갈은 수영을 못하죠. 그러다 개구리를 만나게 돼요. 정갈은 개구리에게 간청합니다. 나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게 해주면 안 될까? 이 말을 들은 개구리는 전갈에게 말했어요. 너는 정갈이니까 날 독침으로 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정갈이 대답해요. 내가 널 독침으로 찌르면 우리 둘 다 강물에 빠져 죽을 텐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 안심해. 개구리는 곰곰이 생각하다 정갈을 도와주기로 결정해요.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업고 열심히 헤엄쳐서 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거의 강을 다 건넜을 무렵 정갈은 개구리의 등을 찌르고 맙니다. 독이 퍼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개구리는 원망스럽게 전갈을 향해 묻습니다. 도대체 왜 찌른 거야? 너도 나도 다 죽게 되었잖아. 정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해. 나 전갈이잖아. 정갈의 습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면 끌어내리려 자신의 인생을 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본능을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배 아픈 것은 우리의 타고난 본능이지만 이 감정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배 아픈 그 대상은 어떻게 나보다 더 나아지게 되었는지 연구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나도 더 나은 대상이 될 생각을 하고 실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평불만 남 탓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환경을 깨부수고 자본주의의 승자가 되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